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화성학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반응과 온음의 관계입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수행평가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음악 이론 수행평가 영역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학습 주제는 음정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자입니다. 혹시 집에 음악 노트가 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음표를 그리면서 수업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오선보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준비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요. 반음과 온음의 차이 구분하기, 그리고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나타내기, 장음계와 단음계의 차이 이해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반음입니다. 세미톤이라고 하는 이 반음은요. 건반과 건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음들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같이 피아노 건반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자리입니다. 이렇게 건반을 보았을 때 도와 레 사이, 그러니까 하얀 건반끼리 붙어 있을 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네, 검은 건반이 끼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도와 검은 건반, 가장 이 가까운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음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건반과 레 사이, 가까운 이 거리 또한 반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레와 미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죠? 그래서 레와 검은 건반의 관계는 반음. 이 검은 건반과 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반음입니다. 그러면 레와 미 사이에는 반음이 총 몇 개인가요? 네,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것들이 있죠.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와 파는 바로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반음입니다. 그럼 미파처럼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정색 건반이 없는 음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바로 시와 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음 관계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반음 관계 되게 쉽죠? 요 개념만 어느 정도 짚고 패스해서 다음 온음을 배워볼게요. 온음은 홀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음이 두 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건반에서 아까 전에 봤던 도와 레 반음이 몇 개였죠? 하나, 둘. 그러면 도와 레 사이는 무슨 관계? 온음 관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레와 미 사이는요? 반음이 하나, 둘. 두 개 있으니까 뭐예요? 온음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파와 솔 반음 하나, 둘. 얘도 마찬가지로 온음. 솔, 라 사이에도 반음이 하나, 둘. 무슨 관계? 얘도 온음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온음이라는 관계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미에서 온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온음 관계가 어떤 거죠? 네, 반음이 두 개죠. 미에서 파, 반음 하나.
그쵸? 그러면 파에서 반음 하나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파, 샵입니다. 파에서 반음 올라간 파, 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솔에서 반음이 내려간 솔, 플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에서 온음 올라간 음은 하나, 둘, 바로 파샵 또는 솔샵이라고 하는 검정색 건반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라에서 온음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온음, 그러니까 반음을 2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무슨 음입니까? 솔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도에서 온음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도에서 온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반음 2개가 내려가야겠죠. 도에서 반음 하나, 시에서 또 반음 하나 내려가면 그렇죠. 바로 이 음이 됩니다. 이 음을 우리는 시보다 반음이 아래로 내려간 시 플랫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라에서 반음 위로 올라간 그렇죠. 라 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도에서 하나, 둘, 2개의 반음 그러니까 이 자리 온음 아래로 내려간 것은 C 플랫 또는 라 샵이라고 부르는 검정색 건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음이 무엇인지 온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 화성학이라는 내용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 돌려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음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음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물음표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악보를 가지고 왔어요. 악보 다 읽을 줄 알죠? 자, 맨 왼쪽에 위쪽을 먼저 볼게요. 얘는 개 이름이 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도예요. 도와 도 사이는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0도가 아니라 얘는 1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음도 포함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음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도와 레, 그러니까 1과 2, 그러니까 얘가 1도 관계, 하나 차이니까 1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와 도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1도입니다. 자, 요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옆에 거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 레는 몇 도? 2도. 마찬가지로 도와 미 3도, 도파 4도, 도솔 5도, 도라 6도, 도시 7도, 도도 얘는 8도입니다. 여기 물음표에 들어가는 이 음정 숫자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게 쉽죠? 자, 문제 내볼게요. 레와 라의 음정 관계는 몇 도입니까? 그러면 써보면 돼요. 레, 미, 파, 솔, 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차례대로 써보면 돼요. 총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5도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미, 솔입니다. 얘는요? 미, 파, 솔. 몇 도? 3도입니다. 음정 관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배웠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음계입니다. 음계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이라는 것이고요. 반음과 오음 관계를 통해서 장음계, 단음계의 느낌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반음, 오음, 음계, 음정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음계라고 하는 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것을 음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음과 오음,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개 이름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였죠. 도와 레 관계는 오음인가요? 반음인가요? 도에서 레로 가기 위해서는 반음이 하나,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레는 오음입니다. 자, 그럼 레와 미는 하나, 둘,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오음. 하지만 미와 파는 한 번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파는 반음 관계죠. 다시 파와 솔은요. 하나, 둘, 반음이 두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 솔은 오음 관계. 솔라 볼게요. 하나, 둘. 무슨 관계? 오음 관계. 라, 시 마찬가지로 오음 관계. 그런데 시, 도는 검은 건반이 없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음 관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 관계가 반음과 오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1, 2, 3, 4, 5, 6, 7, 8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냈을 때 반음은 몇 번과 몇 번 사이예요? 그렇죠. 3, 4번 반음, 7, 8음 반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장음계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3, 4번과 7, 8번이 반음이고 그 외에는 오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장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도음은 영어로 뭐였죠? 바로 C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C음을 기준으로 한 장음계,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어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바로 C음을 기준으로 한 장음계 C 메이저 스케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C 마이너 스케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음계입니다. 장음계와는 다르게 단음계는요. 반음이 2번, 3번과 5번, 6번에 있습니다. 우리 단음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1, 2, 3, 4, 5, 6, 7, 8번이 있었어요. 단음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자, 1, 2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오음입니다. 원래대로 지금 1, 2, 오음 관계 맞죠? 하지만 2번, 3번이 반음이 돼야 되죠? 레와 미 사이에는 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를 기준으로 반음을 만들어주면 한 번만 그으면 되죠?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미 플랫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 플랫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번, 3번이 지금 반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끝난 시점 이 음에서 미 플랫 이 자리에서 오음을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반음 두 번,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무슨 음이에요? 그냥 파예요. 그냥 파는 그냥 냅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음.
그리고 4번, 5번 또 오음이죠? 하나, 둘. 오음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5번, 6번 가야 되는데 5번, 6번 또 반음이래요. 솔과 라가 반음이 되려면 솔에서 한 번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 검은 건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검은 건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라에서 반음이 내려간 라 플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 플랫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5번, 6번이 반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난 시점 라 플랫 기준으로 또다시 온음을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그러면 어떤 음이 됩니까? 바로 검은색 건반. 그러니까 즉 C 플랫이 되면서 라와 C, 라 플랫과 C 플랫은 온음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7번과 8번 또 온음이 돼야 되는데 C 플랫, 이 검은 건반에서 하나, 둘 하면 어떤 애예요? 그냥 도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여주고 오는 관계를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배운 게 단음계, 그러니까 C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C 메이저 스케일이 장음계고요. C 마이너 스케일이 단음계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장음계만 기억하면 돼요. 장음계와 단음계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 마이너 스케일, 그러니까 단음계를 들어볼게요. 한번 장음계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장음계는 밝은 느낌이었는데, 그쵸? 단음계는 어떤 느낌인가요? 바로 슬픈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 메이저라고 하는 거는 밝은 거, 단, 마이너라고 하는 거는 슬픈 거 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게 C 음을 기준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레, D 음을 기준으로 한 장음계와 단음계를 살펴볼게요. 자, D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볼게요. D는 레죠. 그렇기 때문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레에서 레까지 스케일을 지금 그렸어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그러면 D 메이저 스케일, D를 기준으로 한 장음계를 만들어 볼게요. 장음계는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3, 4음과 7, 8음이 반음이었어요. 3, 4음과 7, 8음이 반음이 되기 위해서 한번 검사해 볼게요. 숫자를 써주시고요. 레와 미, 하나, 둘. 반음이 두 개죠. 그래서 얘는 온음입니다. 자, 그런데 미에서 파, 하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음이죠. 그러면은 2번, 3번이 반음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온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음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하나, 둘. 그래서 이음이 됩니다. 이음은 파, 샵입니다. 그쵸? 그래서 파, 샵을 그려줘서 미, 파, 파샵 온음 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번에 3번, 4번이에요. 파,솔. 지금 끝나음이 여기죠. 끝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파샵에서 솔 반음이 돼야 된다는데 반음 관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돼요. 얘는 반음이에요. 자, 솔과 라, 솔, 솔샵, 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음이 됐습니다. 라시 볼게요. 라, 라샵, 시. 그러니까 온음. 이제 시, 도죠. 여기 6번, 7번 또 온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6번, 7번 시와 도가 어떻게 되나요?
반음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음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요 자리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도보다 반음 위에 있다라고 해서 도샵입니다. 그래서 도샵을 그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샵은 오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7, 8이죠. 7, 8은 반음입니다. 이 끝나는 도샵에서 레까지 반음이 있기 때문에 도샵과 레는 반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음계, D를 기준으로 한 장음계를 만들었어요. 장음계의 특징이 3, 4음과 7, 8음이 반음인데 그 외에는 온음인 것이에요. D 메이저 스케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D 메이저 스케일 장음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음계를 만들어 보진 않을 거예요. 단음계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은 장음계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3, 4음과 7, 8음이 반음이 된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음계 D 마이너 스케일 한번 들어만 볼게요. 느낌이 어떤가요? 좀 슬프고 우울한 감이 있죠? 장음계는 밝고 단음계는 슬픕니다. 이번에는 E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E 메이저 스케일은 미파솔라 시도레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썼어요. 1, 2번, 그렇죠. 오는 관계여야 되죠? 미, 파, 파샵까지 해서 오는 관계, 파샵을 그려서 온음을 만들어줍니다. 2번, 3번, 파샵, 솔. 파샵에서 솔 가면은 반음이니까 또 반음 하나 더 추가해서 뭘 만들어줘요? 온음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샵이 되죠. 지금 검은 건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온음. 자, 이번엔 3, 4음이에요. 3, 4음 반음이 돼야 되죠. 3, 4음이 반음이 되는지 볼게요. 솔샵과 라 사이 반음 맞나요? 네, 라는 아무것도 샵이나 플랫을 붙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4번, 5번 어떻게 돼요? 오는 관계여야 돼요. 오는 관계 라, 라샵, 시 맞으니까 냅둬요. 자, 시도 볼게요. 시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온음이어야 돼요. 시에서 도 한 번, 두 번을 가져야지 온음이 되니까 이 자리는 도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 7번 또 마찬가지로 온음이 돼야 되니까 확인해 볼게요. 끝나는 이 도샵 음과 반음 한 번, 반음 두 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레샵이 됩니다. 레샵을 만들어줘야지 오는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 8번 어떤 음? 반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레샵에서 미 관계 반음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한 것이 바로 이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 메이저 스케일 들어볼게요. 밝죠? 그럼 이 마이너 스케일 단음계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우울한 느낌의 이 마이너 스케일을 들어봤습니다. 장조는 밝고 단조는 슬프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장음계, 밝고 단음계, 슬프다라는 것까지 알고 3, 4음, 7, 8음 반음이고 그 외에 온음인 것이 바로 장음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오늘 학습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볼게요. 반음과 온음의 차이, 반음이 가장 가까운 건반의 온음은 반음 두 개가 합쳐진 것, 그쵸? 음정을 숫자로 나타내기, 도와 도는 1도입니다. 0도가 아니에요. 도와 미는 도, 레, 미 그렇기 때문에 3도 숫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장음계와 단음계 그리기. 장음계 3, 4와 7, 8 음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다 온음인 것이 바로 장음계고 단음계라고 하는 거는
장음계에 비해서 조금 슬픈 느낌의 음계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션 과제가 있습니다.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미션 과제를 나누어 줬는데 미션 과제 1번을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미션 문제에서 문제 풀기 부분만 찍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면 되는데요. 카카오톡을 열고 저기 빨간 부분을 누르면은요. 오픈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돋보기에서 충주 충일중학교를 검색해서 반드시 1대1 채팅을 눌러야 선생님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충일중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과제 제출합니다. 라고 꼭 보내줘야지 선생님이 출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톡이 없으면 문자로 제출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인사를 날려주세요. 근데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학교 등교하는 날 꼭 가지고 와서 본관 3층 교무실에 선생님 자리에 와서 직접 제출하면 선생님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진도를 나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